안녕하세요. 여러분, 흔히들 조강지쳐 버려서 잘 되는 놈 없고 부모 무시해서 끝이 좋은 사람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옛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정확한지 증명하기 위해 지난 한 달을 피눈물을 삼키며 견뎌냈습니다. 어디다 말할 곳도 없어 사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제 기가 막힌 인생 제보 한번 해봅니다. 제 남편은 현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중소기업의 대표예요. 밖에서는 의리의리한 외제차 끌고 다니며 호탕한 대표님 소리를 듣지만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젊음과 피땀 그리고 제 친정 엄마의 닳고 다른 무릎 관절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어느 길바닥에서 소주잔이나 기울이고 있었을 거란 사실을요. 시작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저희의 신혼은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장마철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던 눅눅한 반지하 새방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며 호기롭게 일을 벌였지만 번번이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엎어지면서 빚더미에 앉은 처지였죠. 매달 숨막히게 날아오는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낮에는 중소기업의 격리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고깃집 불판을 닦는 투잡을 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남편의 사업 미천을 대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죠. 하지만 제 월급만으론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무너져가던 저희 부부를 붙잡아준 건 다름 아닌 제 친정 엄마였어요. 엄마는 못난 사위를 원망하기는커녕 당신의 노후를 갈아 넣어 저희를 도우셨습니다. 엄마는 아주 규모가 큰 대기업 본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남들이 더럽혀 놓은 화장실을 맨손으로 닦고 층계를 오르내리며 번 돈을 꼬박꼬박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연수야, 여기 얼마 안 되지만 한 서방 갖다 줘라. 남자가 밖에서 돈 때문에 기죽으면 큰일 못하는 법이야. 나는 몸만 좀 고생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너는 사위 밥이나 든든하게 잘 챙겨 먹여. 빚톡촉에 시달리게 하지 말고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꺼라. 엄마가 건네주신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며 모으신 엄마의 살점과도 같은 돈이었죠. 그 돈을 받아들고 반지하방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제 손에 쥐어진 엄마의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을 오열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장모님이 나 때문에 저 연세에 남의 건물 화장실을 닦으시다니. 나 진짜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은혜 다 갚을게. 나 성공하면 장모님 제일 먼저 이 일 그만두게 해드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호강시켜 드릴 거야. 여보, 당신도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내가 대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해줄게. 나 진짜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제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맹세를 했어요. 그 간절한 눈빛과 눈물에 그래도 이런 남편이면 지금 당장 좀 고생하더라도 한평생 믿고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저희 모녀의 눈물겨운 헌신 덕분인지 아니면 하늘이 도운 건지 남편의 사업은 기적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청소 일을 하시던 바로 그 대기업 원청과 운 좋게 하청 계약을 맺게 되면서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가 궤도에 오르고 원청 대기업의 굵직한 하청을 도맡게 되면서 저희 부부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곰팡이 피던 반지하에서 볕이 잘 드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살림살이가 여유로워지면서부터 남편의 태도는 아주 교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손을 댄 건 바로 제 직장이었어요. 회사가 안정권에 접어들자마자 남편은 제게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제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남의 밑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 명색이 대표 사모님인데 당신이 밖에서 아등바등 일하는 게 내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니까 집에서 내조나 해.
그때는 그 말이 저를 위한 배려이자 고생에 대한 달콤한 보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죠. 전업주부가 된 전 남편이 더 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편 내조와 살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 스스로 돈을 버는 능력을 잃고 제 명의의 수입이 완전히 끊기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남들 눈엔 남편한테 생활비 편하게 타서 쓰면서 떵떵거리는 사모님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땐 별 생각도 없이 사 마셨던 커피 한 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돈 모두 남편의 감시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숨통을 조이더라고요. 남편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편하게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 쓰라고 할 땐 언제고 처음에는 넉넉하게 주던 생활비가 어느 순간부터 늦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쓰면 내역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영수증까지 깐깐하게 검사하려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의 아내인지 격리 직원인지 헷갈릴 때도 많았죠. 가장 답답했던 건 친정에 돈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호강시켜준다는 말은 다 공수표였는지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여보, 다음 주 엄마 생신이잖아. 이번에 내가 엄마 모시고 백화점 가서 좋은 겨울 코트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생활비 카드 한도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엄마가 옛날에 새벽부터 일해서 우리 빚 갚느라고 다 도와주신 것도 있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미간을 팍 찌푸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 쓰는 궁리만 해? 저번에 용돈 드렸으면 됐지. 무슨 또 코트야.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이 우습냐? 당신이야 집에서 편하게 먹고 놀지만 난 회사 직원들 챙기랴 대접하랴 피가 마른다고. 나 혼자 벌어먹여 살리는데 당신까지 경제관념 없이 펑펑 쓰면 어쩌자는 거야?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에서 편하게 먹고 놀지만 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남편의 머릿속에 전 더 이상 반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키워낸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을 축내는 귀찮은 식구였던 거예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전 당장 남편의 카드가 없으면 장조차 볼 수 없는 경력 단절 여성, 소위 말해 경단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돈줄을 쥐고 흔드는 남편 앞에서 제 목소린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기고만장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얼마 후에 이게 제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회사가 하청으로 굴러가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원청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기막힌 인연인지 하필이면 그 원청이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하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회사가 제법 커졌다 해도 하청업체 대표인 남편 입장에선 원청 사람들에게 늘 굽신거려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을 거예요. 전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고 나서 엄마한테 이제 몸 힘든 청소 일은 그만하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하지만 엄만 아직 내 몸 성에서 돈 벌 수 있는데 왜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냐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그때 제가 억지로라도 엄마를 주저앉힐 걸 그랬다 싶어요. 만약 그랬다면 엄마가 그런 수모를 당하실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평소처럼 씩씩한 목소리가 아니라 수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시며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연수야, 오늘 낮에 내가 1층 로비 청소하다가 한 서방을 봤거든. 높은 사람들이랑 같이 걸어 나오길래 내 딴엔 반가워서 아는 척을 했는데 한 서방이 좀 많이 곤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별말 없니?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낮에 남편이 중요한 미팅차 본사에 왔었고 로비에서 마주친 엄마가 반가운 마음에 대걸레를 한쪽에 세워두고 다가가셨대요.
아이고 한서방 여기 무슨 일이야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은 원청 임원들과 걷다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딱 굳히더랍니다. 마치 길가에 놓인 장애물을 비켜가듯 엄마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고는 대꾸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대요. 옆에 있던 임원들이 아는 분이냐고 묻자 아주 불쾌하다는 듯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나 보네요.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뻗었던 손을 거두지도 못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엄마는 당신 때문에 사위가 난처했을까봐 오히려 그걸 걱정하고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한서방이 바빠서 진짜 잘못 본 걸 거야. 설마 그랬겠어? 하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 남편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엄마를 모른 척 했겠구나 싶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제게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여보, 장모님한테 당장 전화해서 앞으로 본사 로비에서 나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라고 해. 알겠어?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자기가 못 본 척 무시하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도리어 저한테 성질을 내는 남편을 보니까 헛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무슨 전염병 환자야? 반가워서 인사하는 장모님을 투명인간 취급해놓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야, 너 생각 좀 해봐. 오늘 내 옆에 거기 상무랑 전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 내년 회사 계약에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고. 근데 거기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사위라고 아는 척을 해? 하청업체 대표 장모가 원청 로비 바닥이나 닦고 있다는 거 알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넌 내 체면 깎이는 건 안 보여?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옛날 반지하 새방에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엄마가 남의 화장실 닦아서 번 돈으로 기사회생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급을 따지고 체면을 운운하다뇨. 체면? 당신 그놈의 체면 누가 살려줬는데? 엄마가 청소해서 번 돈 당신 입에 넣어줄 땐 그런 소리 안 했잖아. 당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구해준 게 우리 엄마인데 당신이 사람이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악을 쓰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귀찮다는 듯이 저를 내려다보더라고요. 아유, 언제적 얘기를 아직까지 우려먹어. 그래서 내가 명절마다 용돈도 챙겨드리고 하잖아. 밖에서 죽어라 굽신거리는 게 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눈치 없이 나서서 초를 치잖아. 어쨌든 앞으로 회사에서 아는 척 하시면 나 다신 장모님 안 봐. 당신이 알아서 전해. 남편은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쾅 닫힌 문을 보며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에게 저희 엄만 그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날의 다툼 이후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먼저 다가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 피하듯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사가 커져서 밖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할 곳이 많아졌다는 게 대단한 핑계였죠. 그러던 어느 주말 새벽 끙끙 앓는 소리가 나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고 거실로 나가보니까 전날 밤에도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겉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묘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에 남편이 또 어디서 밤새 술 대접을 받고 왔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널브러진 바지 주머니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걸 주워들었는데 구겨진 종이를 펴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사는 곳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백화점 명품관에서 긁은 영수증이었습니다. 결제 금액만 무려 500만 원이 넘었어요. 거래처 접대용 선물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거래처 임원, 사모님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영수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무시할 수 없는 가슴 한구석이 쎄한 느낌에 전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다가 제가 보조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차 키를 들고 홀린 듯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전날 녹화된 영상들을 떨리는 손으로 재생했죠. 카메라에 뭘 해놓은 건지 화면은 까맸지만 차 안에서 녹음된 오디오가 흘러나오는 순간 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빠, 아까 그 가방 진짜 내 거 맞아? 나 그렇게 비싼 명품 처음 받아봐. 나 사모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오빠가 소희 예뻐서 사주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어? 우리 소희 앞으로 오빠가 진짜 공주님 만들어줄게. 오빠가 다음번엔 예쁜 차도 한 대 뽑아줄까? 진짜? 오빠 최고. 나 오빠한테 평생 붙어 있을래. 사랑해, 오빠. 어두운 주차장에서 딸뻘이나 될 법한 앳된 여자의 콧소리와 남편의 느끼한 웃음소리가 징그럽게 섞여 있고 뒤이어 차마 말할 수 없는 소리들이 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영상을 몇 개 더 확인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얼마 전 회사에 새로 뽑았다며 자랑스레 말했던 남편 비서요. 비서한테 전화가 너무 잦은 것 같아 새로 뽑았냐 물어보니까 20대인데도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하다며 칭찬을 한동안 하길래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순진하게 믿었던 제가 너무 등신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진 전 비틀거리며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그 인간의 안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죠. 술이 아주 떡이 돼서 제가 미친 사람처럼 몸을 더듬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코만 골더라고요. 뭐가 자랑스러운지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은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절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방 안엔 남편이 어린 비서에게 사다 바친 명품 가방, 목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겨울에 입을 친정엄마 코트 한 벌 사드리고 싶다는 제 말엔 자기가 뼈 빠지게 번 돈을 펑펑 쓴다며 길길이 날뛰었던 인간이 말입니다. 자기 기 안 죽게 하겠다고 뼈 빠지게 일했던 장모를 길바닥에 먼지 보듯 무시하던 인간이 자기 딸버린 여자한텐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턱턱 안겨주며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역겨운 대화들을 내려다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개원했어요. 세상이 핑핑 돌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지하에서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왔던 내 청춘과 내 부모의 피눈물이 고작 이런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나 싶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전 서둘러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그들의 추잡한 대화 내용과 영수증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 핸드폰에 남겨놨습니다. 밤새 단 1분도 눈을 붙이질 못했어요.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개워내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저와 달리 겉옷도 벗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골아 떨어졌던 남편은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쯤이 돼서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간밤에 무슨 흔적을 흘렸는지 제 속이 어떻게 까맣게 타들어갔는지 꿈에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소파에서 기지개를 켜더니 식탁에 헛개비처럼 앉아있는 저한테 또 자기 시녀 부리듯 굴더라고요. 어제 거래처 사람들이랑 폭탄주를 너무 마셨더니 속이 뒤집어지네.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시원하게 꿀물 좀 타오고 얼른 콩나물 팍팍 넣어서 해장국 좀 끓여와. 사람을 하녀 부리듯 대하는 그 뻔뻔한 꼴을 보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전 밤새 뽑아둔 어린 비서와의 메신저 대화 캡처본과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갔죠. 그리고 소파에 늘어져 있는 남편 얼굴에 영수증을 구겨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해장국? 꿀물? 지금 네 입으로 밥이 넘어가? 20살짜리 어린애한테 명품 가방 바치고 차 뽑아준다고 약속하는 게 네가 말한 접대야? 이 더러운 놈.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본 남편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비쳤어요.
덜미를 잡혔으니 당황해서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제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남편은 흩어진 증거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오히려 픽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어 앉았어요. 반성의 기미는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남편 바지 주머니 뒤진 것도 모자라서 블랙박스까지 털었어? 참 부지런도 하다. 회사 이만큼 키우느라 피 터지게 고생한 나한테 이 정도 보상도 못해? 요즘 밖에서 돈 좀 벌고 잘 나가는 회사 대표 중에 뒤로 첩 하나 안 두고 사는 놈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그 집 마누라들이 몰라서 당신처럼 떽떽거리는 줄 알아? 다들 알면서도 조용히 모른 척 넘어가는 거야. 뭐, 첩? 네가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네 빚 갚겠다고 개고생을 했어. 내가 내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 해놨더니 이제 와서 뭐? 그 회사가 네가 잘 나가서 다시 살아난 줄 알아? 당장 법원 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남편이 무슨 웃기는 소리라도 들었다는 듯이 피식피식 비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이혼할 능력이나 되냐고요. 이혼? 해! 네가 원하면 해주면 되잖아. 근데 너 살림만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혼하면 당장 뭐 먹고 살래? 나이 40 다 돼서 경력이라고는 전업주부 경력밖에 없는 널 어디서 써주기나 한대? 나야 아쉬울 거 하나도 없지만 너 내일 당장 밥 사 먹고 뭐 할 돈은 있어? 내가 왜 빈털털이야? 내가 같이 고생해서 이룬 재산이 얼만데? 같이 이룬 재산? 회사 지분이며 아파트며 전부 다 내 명이야. 네가 법원 가서 기를 쓰고 소송해봐야 내가 적서라도 던져주는 쥐꼬리만한 위자료 받으면 끝이라고. 변호사 쓸 돈이나 있고 늙어 빠진 장모님 모시고 길바닥에 나 앉든가 아니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대표 사모님 타이틀이나 유지하면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 네가 알아서 선택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입 떡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며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비참하게도 남편의 말이 소름 끼치게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일터를 떠나 있던 제가 지금 당장 이혼녀 딱지를 달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면 당장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은 그러면 친정 엄마한테 또 손을 벌려야 하는 건가? 자존심만으로 뛰쳐나가기엔 제게 쥐어진 무기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대체 그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요. 그 길로 지갑 하나만 달랑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봤자 지갑 안에 있는 카드는 남편이 생활비 지출하라면서 내준 카드였죠. 당장이라도 남편 놈 기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욕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대체 저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요? 막상 집을 나오니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10년 넘게 남편의 그림자로만 대표 사모님이라는 빈 껍데기로만 살다 보니 제 옆엔 온전한 제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잃었고 솔직히 어디 가서 내 남편이 딸버린 비서랑 바람이 났다고 이제 날 빈털터리로 쫓아내려 한다고 하소연을 하겠어요. 하염없이 거리를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제 발길은 익숙한 친정집 앞 골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좁은 빌라 계단을 올라 현관문 앞에 서니까 안에서 TV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죠.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결국 용기 내서 문을 두드리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고단한 얼굴로 문을 연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연수야, 네가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어머, 얘 왜 이래? 얼굴은 왜 이렇게 흑빛이 다 됐어? 무슨 일이야? 엄마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락스로 엉망이 된 그 거친 손이 제 손을 붙잡는 순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서러움이 댐 무너지듯 터져버렸어요. 저는 현관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죠. 놀란 엄마는 허둥지둥 저를 부축해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전 간신히 숨을 고르며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20살이나 차이 나는 회사 비서와 놀아나고 있다는 거,
그 어린애한텐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턱턱 사다 바치면서 나한테는 위자료 몇 푼 쥐어줄 테니 나갈 테면 나가라고 조롱했다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을 치며 쏟아냈죠. 엄마, 나 진짜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나오고 싶어. 근데 나 돈이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일도 안 해서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전부 다 그 인간 명의로 되어 있대. 나 이혼하면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 억울하고 분한데 힘이 없어. 나 어떻게 엄마? 나 너무 한심하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친정엄마 속은 더 문드러지실까봐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도 엄마 얼굴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등을 쓸어내리던 엄마의 손길이 어느 순간 딱 멈추더니 오히려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울지 마. 짐승만도 못한 놈 때문에 아까운 눈물 빼지도 마. 네가 지금 감정대로 덜컥 이혼 도장 찍고 빈손으로 쫓겨나면 저놈이 쾌재 부르며 좋아할 거다.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놈 회사 키워준 우리 모녀만 바보천치 되는 거라고. 저놈 좋은 일만 시키고 그렇게 허무하게 물러나설 순 없지. 그럼 어떡해. 당장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이겨. 엄마한테 딱 한 달만 시간 좀 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피를 토할 것 같아도 딱 한 달만 죽은 듯이 버텨. 그놈이 무슨 짓을 하면 네 속을 긁든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무슨 도발을 하든 절대 동요하지 말고 엄마만 믿고 딱 한 달만 참아. 뭘 어쩌시려는 거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엄마의 모습에 저는 결국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었던 지옥 같은 그 집으로 오직 엄마의 말만 믿고 결국 전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지갑 하나 덜렁 들고 나갔던 제가 몇 시간 만에 기어들어오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니깎게 집 나가봐야 당장 오늘 밤 잘 때나 있어? 오갈 데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을 세워.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살림이나 해. 내 심기 거스르지 말고. 당장이라도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전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순순히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아예 절 투명인간 취급하며 기고만장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얘긴 제가 먼저 꺼내면 꺼냈지 남편도 괜히 그런 걸로 기운 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뻑하면 이혼하자, 그럼 이혼하던가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꼭 저 여자가 이혼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초조해하는 사람 마냥요. 그리고 얼마 후 왜 그렇게 똥마려 온 개처럼 굴었는지 남편의 통화 소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주말 저녁 남편이 베란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이니 그 내연녀와 뭔가를 두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알았어. 오빠가 알아서 정리한다니까 왜 자꾸 보채. 그 여자가 갈 데가 어딨어. 그냥 쫓아내면 끝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댔잖아. 첩질이나 하면서 조용히 살겠다던 남편의 애초 계획과 달리 그 어린 비서가 꽤나 독하게 남편을 달달 볶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뻔뻔하게 명품백을 받아내던 그 욕심으로 이제는 정식 사모님 자리까지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린 비서의 등살에 시달리던 남편은 결국 제게 대놓고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반항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완벽하게 착각한 거죠.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앞에 마주 앉은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통보를 하듯이 말했어요. 이혼 말이야.
내가 그냥 큰맘 먹고 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자고. 어차피 당신도 내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밥 먹는 거 불편할 거 아니야. 이번 주말에 짐 정리해서 장모님 집으로 좀 갖다 놔. 됐어요. 말귀 못 알아들어? 위자료는 내가 쳐서 통장에 꽂아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나가라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대체 뭘 원하는데 이렇게 입 꾹 다물고 버티냐? 아우, 답답해 진짜. 밥을 넘기던 목구멍이 콱 막히고 식탁 아래로 꽉 쥔 두 주먹이 떨렸습니다. 조강지처를 향해 구질구질하다며 방을 빼라는 그 뻔뻔한 주둥이를 당장이라도 찢어놓고 싶었죠. 머릿속으로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을 몇 번이나 되뇌이며 꾹 참았습니다. 피를 토할 것 같아도 딱 한 달만 버텨.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는 남편의 폭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벽을 쳐다보듯 초점 없는 눈으로 남편을 응시했어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숟가락을 들고 꾸역꾸역 마저 밥을 넘겼습니다. 진짜 돌았나 이 여자가. 그래 뭐 이제 버티면서 나 엿먹여보자는 것 같은데 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두고 보자고.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자마자 억지로 삼켰던 밥을 개워내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버티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 친정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한 달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버텨나 보자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싶었는데 결국 친정 엄마와 약속했던 한 달이 오긴 오더라고요. 지난 한 달 진짜 피가 싹 마르는 시간이었어요. 남편 놈은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면서 매일같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들들 볶았죠. 왜 안 그랬겠어요. 지 회사에선 그 20살 어린 비서가 언제 본처 쫓아내고 자기를 사모님 자리에 앉혀줄 거냐고 징징대면서 볶아대지. 저는 집구석에 콕 박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뻗치고 있지. 양쪽에서 쪼이니까 아주 독이 잔뜩 올랐더라고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남편이 출근 준비를 싹 다 하고 거실로 나오더니 밥상 앞에 앉아있는 제 앞으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어요.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요. 협의 이혼 서류였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나도 너랑 질질 끄는 거 피곤하고 짜증난다. 너 계속 버티는 거 결국 돈 때문이잖아. 내가 원래 주려던 위자료에 딱 5천만 원 더 얹어줄 테니까 오늘 당장 여기 도장 찍어. 괜히 뻗대다가 나중에 변호사 써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지 말고 줄 때 먹고 떨어져라 좀, 응?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도장을 찍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5천만 원? 10년 넘게 뒷바라지에서 지 회사 이만큼 키워놨더니 고작 5천만 원 얹어줄 테니까 입 닫고 꺼져라. 친절하게 서류 꺼내놓고 빨리 도장 찍어라 턱짓을 하는데 저 입 꽉 깨물고 모른 척 그놈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도장을 안 찍고 버티니까 남편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을 쓱 보니까 김 전무님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면서 험악한 표정을 1초 만에 싹 지우더니 허리까지 굽혀가며 간신배 같은 목소리로 굽실굽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유, 전무님,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네? 네? 그게 무슨... 아니, 당장 하청 계약을 전부 해제하시다뇨. 전무님, 여보세요? 비자금이라뇨. 전무님! 핸드폰 너머로 왁왁거리면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그 전화를 받은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잡고 있던 핸드폰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위자료를 운운하며 유세 떨던 기고만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둥지둥 구두를 꺾어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미치겠네. 당신 하여튼 도장 찍어놔. 갔다 와서 얘기해. 쾅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대체 원청 대기업에서 무슨 전화를 했길래 저 인간이 혼비백산에서 뛰쳐나간 거지 싶었는데 타이밍 좋게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별일이지. 나 방금 저 인간이. 연수야, 한서방 지금 나갔니? 방금 원청에서 전화 받고 하얗게 질려서 뛰쳐나갔어. 근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그놈 부른 게 엄마니까 그렇지. 내가 딱 한 달만 기다려 보라고 했잖아. 너도 지금 당장 엄마 일하는 회사 알지? 거기로 와. 로비에서 전화하면 안내할 사람 내려갈 테니까. 엄마가 부르다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해. 여튼 올 때 네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번듯한 걸로 좋은 걸로 입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와. 엄마가 네 한 제대로 풀어줄 테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옥 같던 한 달의 끝이 피말리는 기다림의 결과가 드디어 눈앞에 왔다는 직감이 빡 왔거든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꼼꼼히 화장을 하고 장롱에 처박혀 있던 제일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렇게 전 엄마 일터로 향했죠. 대기업 본사 건물 로비에 도착하니까 진짜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라고요. 이런 으리으리한 건물에 대체 무슨 일로 오라는 건지 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안내 데스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그런데 정장을 쫙 빼입은 직원 한 분이 저를 쓱 보더니 먼저 다가오시더라고요. 혹시 고정숙 여사님 따님 되십니까?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면서요. 직원 안내를 받아서 그 높은 건물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숨막히게 조용한 복도 끝에 있는 회장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데 안에서 엄청나게 익숙한 목소리가 덜덜 떨리면서 들려오더라고요. 회장님, 진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돈은 빚을 내서라도 다 원상복구 해놓겠습니다. 제발 회장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제 남편이었어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집구석에서 위자료 5천만 원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며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던 그 기고만장한 인간이 그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서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펄쩍 뛰었어요. 자기의 그 비참하고 찌질한 꼴을 저한테 들켰다는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대뜸 저한테 삿대질을 해대더라고요. 네가 여기 대체 어떻게... 야, 너 당장 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너머 상석에 앉아 계시던 원청 대기업 회장님이 벼락같이 호통을 치셨어요. 어디 짐승만도 못한 놈이 뚫린 입이라고 큰 소리야. 내가 모신 귀한 손님한테 이게 무슨 막말이야? 귀한 손님? 회장님 입에서 절 향해 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은 입만 떡 벌리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남편 얼굴 쪽에 확 집어던졌어요. 니놈이 하청단가 후려쳐서 빼돌린 비자금, 회사 법인카드로 네 비서인지 뭔지 아는 여자한테 명품백 사다 바치고 호텔 들락거린 내역까지 아주 낱낱이 다 들어있다.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 니놈 꼬리표 못 자르게 완벽한 증거 모아서 숨통 끊어 놓으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쪽 감사팀 푸는데 딱 한 달 걸렸다. 서류들이 바닥에 차르르 흩어지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봐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게 그동안 이 인간이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난동을 피우고 다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사색이 돼서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책상 위에 있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셨어요. 밖에 대기하고 계신 여사님, 이제 모시고 들어와. 여사님이라니. 남편도 저도 영문을 몰라 숨을 죽인 채 회장실 문 쪽을 쳐다봤죠. 잠시 후 다시 한번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셨어요. 매일 입으시던 낡은 유니폼 대신 기품 있고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엄마가 벌레 보는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보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장모님? 아니, 장모님이 어떻게 여기에... 남편의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죠. 불과 얼마 전 로비에서 자기 빚 갚아준 장모를 길바닥 먼지 취급했던 청소부 장모가 회장님의 깍듯한 대우를 받으며 들어오니 기절할 노릇이었겠죠. 회장님이 엎드린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이셨습니다. 네 놈이 벌레 보듯 무시했다던 네 장모님이 10년 전 쓰러진 내 목숨을 살려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한 달 전에 여사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나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내 목숨줄 살려주신 분 딸이 자네 같은 버러지한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줄 알았나? 아니, 이게 다 무슨... 사연은 이랬어요. 10년 전 새벽까지 일을 하시다 일찌감치 회사에 출근하셨던 회장님께서 심근경색으로 회장실에서 쓰러지셨는데 가장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시던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해서 골든타임을 지켜내셨대요. 바라는 게 있으시면 뭐든 들어드리겠다 말씀하셨던 회장님께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는 엄마를 보시고 그때부터 회장님은 인무겁고 성실한 저희 엄마를 가족처럼 챙기셨고 가끔 차도 함께 마시면서 긴 우정을 다지셨더라고요. 제가 엉엉 울면서 친정을 찾아갔던 그날 엄마는 바로 회장님을 찾아가셨답니다. 회장님께서는 엄마의 눈물에 대노하시고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다 싶어 그날로 감사팀을 꾸리셨고 남편 놈이 눈치채고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완벽하게 올가맬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게 딱 한 달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 인생은 아주 깔끔하게 작살이 났습니다. 대기업 원청에서 하청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온 건 물론이고 수십억 원대 횡령이랑 배임으로 형사 고발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갔거든요. 단 며칠 만에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됐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언제 구속될지 몰라 벌벌 떠는 범죄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 사모님짜리 내놓으라며 당돌하게 굴던 비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남편 법인카드가 정지되고 회사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바로 다음 날 전화번호 싹 바꾸고 잠적해버렸어요. 차 뽑아주겠다던 대표 오빠가 빚쟁이 전과자가 되게 생겼는데 미쳤다고 그 옆에 있겠어요? 철저하게 돈만 보고 만난 썩은 동아줄에 아주 당연한 최후였죠.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갈 데가 없어진 남편은 저랑 엄마가 지내고 있던 친정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데도 아주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제가 진짜 돌았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여보, 나 진짜 감옥 가게 생겼어. 장모님이 회장님한테 딱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라, 응?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비눈꼴이 어찌나 찌질하고 우습던지 전 콧방귀를 끼며 며칠 전 그 인간이 저한테 유세 떨며 던졌던 바로 그 합의 이혼 서류를 쫙쫙 찢어서 얼굴에 팍 뿌려줬어요. 위자료 5천 줄 테니까 짐 싸서 꺼지라고 했지? 어쩌냐? 난 그걸로는 한참 부족한데. 네가 그나마 빼돌려놨던 남은 개인 재산까지 싹 다 가압류 걸어놨고 도망간 네 어린 첩년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어서 뼈까지 발라먹을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가던 길 가라. 첩질하려면 돈이라도 많든가. 저는 바닥에 엎드린 그 인간을 쓰레기 보듯 쳐다보곤 미련 없이 쾅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결국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됐고 전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남편의 남은 재산 한 푼까지 싹 다 털어서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뜯어냈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모시고 작지만 번듯한 반찬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우리 엄마요? 이제 무릎 아픈 청소일은 때려치우시고 저랑 같이 저희 가게에서 예쁜 앞치마 메고 웃으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
진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다 자기한테 천벌로 돌아와요. 그리고 내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놈은 결국 다 잃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한 달 동안은 숨이 막히는 지옥이었지만 그 지옥 끝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이 완벽한 엎어치기 덕분에 이젠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속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험난했던 과거 싹 잊고 엄마랑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려고요. 답답하고 아픈 사연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보고 꼭 용기를 내셨으면 하네요.